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이제 늦가을 또 초겨울 같은 날씨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 가슴속은 이 날씨와는 달리 지금 내년 총선을 향해서 지금의 정부를 깨야 하고 한다는 그러한 이 불같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 대응을 해서 소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처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또는 대다수 보수층들이 지지를 확실하게 얻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대 떡볶이라 그러는 이제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 그 대표인 김상현 씨가 사실은 지난 9월 25일 날 소위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그럴 때 북한이 그 삭발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김상현 대표가 조국은 코링크의 실제 소유주다. 그리고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다. 황교안 대표 잘하셨다. 이러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함으로 해서 이제 찬반 양론들이 있었고 친문에서는 아주 불매운동 공격까지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바로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접겠다. 자유한국당은 망해야 한다. 망해도 철저히 망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해체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당신이 그러면 양다리 걸치겠다는 얘기냐? 한 번은 이제 민주당 쪽, 맞으면 현재 집권층을 공격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이 양다리 걸친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도 있었지만은 이 김상현 대표의 본심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년 총선을 통해서 현재의 정권을 확실히 교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조국 사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냥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데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마음속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김상현 대표의 본심은 진심은 하루빨리 자유한국당이 우리 보수를 통합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절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했는데 10월 3일 이후 이승만 광장의 혁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혁명을 완성하는 게 저는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총선에서 혁명을 완수하고 확실히 승자가 돼야 하는 건 바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층의 결집과 야당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제 11월 1일 발표했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셨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요. 민주당이 사실 40%로 뛰어올랐어요. 전주에 비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3%가 내려간 23%.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차가 17%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할 때 그때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조국이 사퇴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그래서 격차가 9%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 조사에서는 그 격차 폭이 9%에서 17%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유한국당의 마음을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조국이라는 사태가 없었으면 지금 더 형편없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반문 그리고 영남 중심의 그 노력으로 그나마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보수층을 포함한 유권자들은 이제 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저지른 일들, 아주 저질스러운 일들. 하나는 조국 사태 TF 구성원이었던 국회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줬다는 거. 코미디도 아니고 뭐겠어요? 이거는 당원뿐이 아니고 보수계층들 전 국민이 냉소를 하고 비난을 했던 사항이에요. 또 하나가 인재 영입을 한다 그래서 그제 1차 영입을 발표했었는데 사실 예상할 때는 박찬주 대장, 여러분들 이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유명한 박찬주 대장을 영입 1호로 했었는데 보류시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차라리 자유한국당에 해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말 보수층들이 기대를 제대로 실현해 주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황골탈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식이라는 것은 과거 보수 정권이 했던 방식의 연장선상에 불과한 거예요.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결전을 치를 각오라 그러면 칼을 지금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인재 영입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여론 따라서 가다 보면 이긴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이나 보수층들이 지지를 확보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말 큰 싸움을 해서 이승만 광장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다음 3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에 관한 입법, 그 다음에 선거개혁, 선거법 개정안이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있을 거예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명운을 걸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으면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이라든지 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상정을 하지 않고 원래 10월 29일인가 상정하기를 원했었는데 다 보류시켰거든요. 그렇게 하고 2월 3일 날 상정한다. 이게 예산이 끝나는 날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3개의 사안에 관해서 국회 안에서 피나는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겨도 좋고 져도 좋다는 거예요. 국민이나 지지계층에서 바로 저거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큰 싸움을 국회 안에서 벌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2월 4일이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부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퇴서를 미리 쓰고 그걸 예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큰 싸움을 싸우고 나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전부 사퇴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해서 정말 사법부가 아니고 입법부에서 원칙적이고도 큰 싸움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인재 영입을 한다든지 내년 공천을 대비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보수 대통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식으로 간다 그러면 보수 대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왜 걸림돌이 돼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110명이 넘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보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이나 보수층들이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하고 그럴 사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대통합을 최소한도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대통합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해서 3번째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을 골라내는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 1차 8명인가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 발표를 했었죠. 근데 국민들이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그저 그게 그거다 정도거든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찬주 대장을 빼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로 인한 비난이라든지 역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당락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항을 해서 그동안 피나는 싸움을 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왜 영입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관진 장관이라든지 김장수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문광부 그 국장을 하다가 파면된 사람 있죠. 한민호 국장.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래서 파면이 됐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그 민정실에서 검찰 수사관으로서 파견번하던 김태우 씨.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개인이 희생을 각오하고 현재 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안 됐다고 했던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을 왜 선택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는 당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문호를 크게 개방을 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은 출마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당으로 다 오시라. 그래서 우리 당에서 엄정한 경선을 거쳐서 정말 진짜 후보를 내겠다. 이러한 그 전략들을 왜 못 만드냐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태극기 집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무슨 사심이 있겠어요? 사회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소위 태극기 집회에 나서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도층이 됐건 안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있건 이름이 없건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로 골라내시라는 거예요. 당이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서 국정을 맡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한다 하는 사퇴서를 미리 써놓고 적어도 3가지 중요한 법안과 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투쟁을 국회 안에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보수 대통합의 큰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통합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무거운 걸림돌이 된다고요. 제발 그러한 못난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째, 인재 영입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가운데 경선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김관진 장관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삼고초를 해서라도 가서 모셔오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태극기 집회에 몸을 바쳤던 분들 거기에 이름 없는 분들이면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법관들을 전부 사임시켰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사회에 건전한 양식이 있는 분들로 재판장을 임명했대요. 그랬더니 재판이 더 잘 되더래요. 더 공정하게. 그런 식으로 정치하고 관련된 사람만이 정치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위 이승만 광장의 혁명이기 때문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남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데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순수한 정치 후보들을 한번 자유한국당에 골라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다들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통합을 하고
내년 총선에서 결전을 치를 수 있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지금 국민 또 보수층들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욕하고 비난하고 질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을 가장 사랑하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아주 명심해서 황골탈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